예,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이 학사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에서는 이 체육특기자 학사비리 전반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재학 중인 17개 학교, 체육특기자가 100명 이상 재학 중인 17개 학교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 처분 조사를 했는데,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구단 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성적부여 부적정 등에서 87건의 학사관리 부정을 적발했다. 이거는 탄핵 전에 이미 발표가 된 거고, 그래서 한 교수, 강사, 직원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600여 명. 여긴 이렇게 나왔네요. 교수, 강사 한 502명. 그리고 학생 한 458명이 걸려든 거예요. 이 학사 부정으로. 그럼 이에 대해서 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결국 스스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처분 대상자들에게 98%를 무징계, 그냥 경고나 주의만 주고 아무런 이 처벌 없는 걸로 그렇게 무마시켰다. 오늘 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정도, 요렇게. 자, 이게요, 이번에 이 정유라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주로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김연아, 이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원격으로 시험을 보고 특혜를 주고 이게 막 쫙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연아가 미리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김연아뿐이 아니라 이 대학 다녀보면서 체육특기생 좀 한두 명 알면은 대충 다 정유라 건이랑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그래서 결국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학사관리 부정이 드러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정작 98%를 무징계를 해버렸다. 그럼 도대체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대 총장이나 그 교수들 구속돼서 재판받고, 이화여대 총장은 이제 또 징역형 받고,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이 재판에 나가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제 관리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총장 입장에서 정유라 잘 봐줘라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죠. 이걸 만약에 건 하나하나마다 아까 그 부정으로 걸리는 학생이 485명, 한 명당당 다 이 교수와 총장들을 처벌했을 때 몇 명 살아남겠어요? 다 그냥 좀 학점 잘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무슨 그거를 돈과 권력으로 회유받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국가대표 선수들 대학 들어와가지고 맨날 태릉 선수촌에 불려가고 해외 전지훈련 가고, 그럼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번에 무슨 정유라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 전지훈련 가는데 인터넷이 너무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야, 얘는 대충 너 그럼 리포트로 대체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480몇 명에 대해서.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 체육특기생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미리 한 4학년 때 취업된 친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그 서울대학만 하더라도 취업된 애들 다 봐줬죠. 당연히 학사 다 봐줬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이게 나가야 되니까 회사에. 그리고 창업한 애들 학사에서 많이 봐줍니다. 그게 무슨 돈과 권력으로 회의해서 그러나요? 너 가는 길은 이렇게 사업으로 가고 취업으로 가는구나. 그냥 적당히 학점 가지고 이렇게 가라. 졸업할 수 있게끔. 그게 정말 파렴치한 범죄고 나쁜 짓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철두철미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되는 거지.
단지 정유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싸그리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 달라진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러면 뭔가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뭐라도 발전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처벌했으면. 근데 결국 결과는 자 체육특기자 학사비리 98% 무징계. 이게 바로 정유라 이 학사비리의 대규모 구속사건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98% 무징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단면이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논리가 다 그런 거예요. 원래 하던 것들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인지하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전 정권에서 다 했던 것들.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기업들 문화예술 좀 발전에 도와달라. 그래서 전경련하고 경제수석이랑 상의해서 문화예술재단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출연하고 그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갑자기 뇌물이라고 쳐버렸으면은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뇌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제가 볼 때만 가장 이 뇌물이 없고 막 깨끗한 국가들이죠.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뭐 덴마크나 뭐 스웨덴이나 요즘 스웨덴도 아니라 그러지만은 그러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까지 뇌물이라고 감옥에 보낼 정도의 국가면은 그 청렴지수가 어느 정도여야 되겠냐는 거. 그걸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죠. 덴마크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경찰 국가. 조금만 범죄 저지르면 그냥 목 잘라버리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든지. 아니, 그렇게 이 교수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거의 똑같이 행동을 한 교수와 학생들은 98% 무징계. 자, 저는요,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 불러다가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평창올림픽 문제 때문에 기업들 쫙 불러서 평창에 당신이 뭐 스케이트, 뭐 당신이 뭐 썰매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하는 거 봤을 때 이 평창 쪽에 안보가 무너질 것 같다.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그거 누가 떼와야 됩니까? 평창올림픽. 그 한국 기업이 다 떼와야 됩니다. 그거 문재인 정권이 해야죠. 그거 탄핵시킬까요? 그거 가지고? 그거 없이 정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학사비리나 대기업 돈 걷고 자 이런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시다. 근데 그러면은 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 아니 지금 김기춘 실장 오늘 기사 보니까 이분 지금 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 여름에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보석도 안 해주고 거의 뭐 감옥에서 그냥 옥살을 시키려고 그러나 본데 이분은 정말 10원 한 장 돈 받은 게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난 몰랐다. 만든지를. 그거 하나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밑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몰랐다는 거 하나로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안 만들어요? 한번 정부 쪽에다가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 도무지 이 정부 광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참 하소연을 했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과 부처마다 광고 제스 한번 넣어볼까요? 미디어워치? 광고 안 줄 거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안 줍니까? 당연히 청와대하고 부처에서 야 이거 미디어워치 이런 것들 이거 정권에 해가 되는 매체 주지마. 아니 그렇게 안 할 겁니까 진짜? 너무 이거 이 눈 가리고 안 해도 유만부득이죠. 정권 운영할 때 정권의 우호적인 매체, 정권의 적대적인 매체 인사들 나눠서 채찍을 쓰든 당근을 주든 우호적인 세력은 더 확산시켜야 되고 적대 세력은 무마시켜야 되고 이게 국정 운영인데 그거를 나눈 걸 가지고 지금 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다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미디어치나 변희재 이런 거를 적된 우연히 아예 안 따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아마추어들도 아니고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거. 사람들 개돼지 취급해도 유만무득이지. 자, 그것도 빼자. 오늘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청문회 보니까 이분 그냥 싸그리 다 걸렸다고. 이분은. 전관예우의 부정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위장전입에다가 뭐 아주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이분은. 근데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앉혀놓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 방산비리 제보한 거를 묵살한 그것도 걸려있죠. 그리고 자기 막 딸도 방산업체에 집어넣고 자기는 방산업체에 막 자문 고문료 막 받고 이런 사람을 방산업체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앉히겠다. 오늘 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제대로 발언했더라고요. 아니 그 탄핵까지 시키고 집권했으면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뭐 하나라도 놔야 될 거 아니냐. 국방장관 뭐 하나라도 놔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때에서의 국방장관 김관진 장관이나 그 한민구 장관보다 지금 이 송영무가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난 게 뭐냐. 김관진이나 한민구는 이런 건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막 했던 막 80몇 프로의 국민들이라는 사람들 탄핵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뭐 하나라도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보는 완전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고 경제는 지금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고 안보와 경제를 포기한다. 그럼 뭐 도덕적으로도 낮아야 되는데 부정부패 비리 학사비리 다 발견해놓고 이거 무징계 장관 임명되는자마자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다 걸려있고 이제 뭔지 알겠죠? 이 탄핵이 완전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거짓과 사기라는 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모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그거는 총선 개입으로 탄핵됐습니다. 분명한 발전이 있었죠. 그 뒤로 이명박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총선 지자체 때 함부로 개입 못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이후에.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발짝 더 나갔다고 봅니다. 노무현 탄핵은. 몰라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원래 남이 하는 거는 칼로 되지만 자기 하는 것들은 하는 사람이니까 또 정치에 개입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노무현 탄핵 이후로는 후임 대통령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으면 후임 정권부터 뭐 하나라도 낮아야 되는 게 있어야지 그 탄핵이 정당한 거죠. 근데 더 엉망진창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탄핵 자체가 완전 사기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대기업 총수를 쫙 불러놓고 뭐 서민 지원 뭐 펀드 만들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펀드 만들자 그 얘기할 때 보십시오. 똑같이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럼 왜 탄핵시키고 지금 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박 대통령부터 감옥에서 빼내고 하세요.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